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안녕하세요. 더울음운동의 본부장 신경아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저 사실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 강의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계속 부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요, 오늘 집에 왔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부엌을 가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가는데 이 노래가 잘하면 히트를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오늘 저 4대 도시 사업 설명회 갔다 왔거든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라도 광주를 갔다 왔는데 저 오늘 사업 설명회를 보면서 나도 저 앞에 나가서 사업 설명회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찍고 바로 또 이제 이 준비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한 17년 전쯤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동생 둘이 아메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수당을 주는지 그런 설명을 들었더라고 하면 저는 사실 되게 부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은 한 번도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물건만 쓰라고 했던 거지.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파트너들, 그죠? 파트너들이 친구를 만나고 아는 지인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통화를 해보면 너무 긍정적이래요. 응? 너무 긍정적이고 근데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긍정적인데 고민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언니 친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 알더라고요. 이미 사업 설명도 듣고 다 알고 있어서 자기는 좀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부정적이야. 안 한대. 야, 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막 그런 거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정관념이 심하다던가, 20대에 막 끌려가서 방에 막 갇혀서 한 달을 못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어마어마한 그 금액적인 손실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알아. 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 그래. 요즘에 하나 하긴 해야 되겠더라.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래서 다 아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춘향전 아시나요? 바보 아니냐고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춘향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죠? 우리는 다 춘향전을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도령과 춘향이 사이에서는 아이가 모두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요? 예? 아니, 춘향전을 안다면서요. 안다면서 뭘 애도 낳았냐고 지금 몇 분은 그러시는데요. 아니, 춘향이가 애도 낳았어? 낳았죠.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결혼했잖아요. 애도 낳았어요. 5남매를 낳았어요. 딸이 둘인지 아들이 둘인지 모르겠지만 5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국어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춘향전을 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몇 남매를 낳았냐고, 아이를 몇이나 낳았냐고 물어보면 애도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춘향전을 알아서가 아니라 춘향전이 너무 유명하대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본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춘향전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교원 더룸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다 안다고 하면 교원 더오름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늘 요 얘기만 좀 잠깐 먼저 드리자면 제가 이것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 잘 알아요? 그러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귀여운 답변들이 다단계는 한국말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다단계는 불법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합법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다단계는 맨 윗사람만 많이 벌어가는 피라미드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두 다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교원 빨간펜 있죠? 학습지랑 전집을 판매했던 제가 빨간펜이었는데요. 저희 빨간펜이 다단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펜 다닐 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술 한잔 하는데, 야, 너희도 다단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미친 거 아니냐, 우리가 왜 다단계냐라고 막 말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모르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15년 이제 빨간펜을 정리를 하고 더오름에 와서 책을 100권까지는 아닌데 수십 권을 사서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자, 다단계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굉장히 옛날에 안 좋은 그런 그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다단계라는 뜻은 왜 인식이 안 좋냐면,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 여러분, 참기름을 가짜 참기름을 판매를 했어. 그죠? 근데 진짜 참기름도 있잖아요. 그럼 참기름이 나쁜 건가요? 가짜 참기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단계라는 뜻은 나쁜 게 아닌데, 불법 다단계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단계는 뭐냐면 물건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이나 빨간펜, 그죠?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 딜러, 아니면 이제 코웨이나 이제 웅진처럼 그런 렌탈 사업을 하는, 내가 판매를 하면서 수당을 바로 받는. 수당의 비율이 좀 크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판매했을 때 20% 이상 정도의 수당을 내가 받는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빨간펜에 근무를 했으니까, 빨간펜의 선생님이 고객한테 200만 원 정도의 전집을 팔잖아요. 그러면 한 20% 정도의 수당을 선생님도 받지만, 자, 선생님 외에 지구장, 지국장, 수석지국장, 뭐 사업국장, 처장, 이렇게 단계별로 수당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단계라고 하고요. 또 하나, 그 다단계는요, 내가 그 일을 그만두죠. 그럼 아무 수당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근무할 때까지만. 그죠? 그런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네에 홈플러스가 마트가 있어요. 마트가 있는데 홈플러스에 가서 내가 사과를 5만 원에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지인들이 놀러 와서 커피하고 아침에 사과를 먹는데, 어머, 사과 너무 맛있다, 이거 어디서 샀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샀어. 어머, 나도 이따 가면서 사 먹어야 되겠다, 너무 맛있다. 자,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나도 사 먹어야지 하고서 이제 사 먹었어요. 어떤 일이 생기죠?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우리가 뭐 극한직업 영화 보고 와서 재밌다고 내가 40명한테 홍보를 했어. 그 사람들이 영화를 봤어. 그냥 영화가 1000만을 넘고 입소문으로 1200을 넘는 거지, 나한테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오름은 어떤 거냐면, 자, 더오름의 치약 칫솔이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 양치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옆집 엄마한테, 어머, 언니, 이 칫솔 써봤어요? 이 치약 써봤어요? 너무 좋아요. 어디 건데? 더오름 건데 언니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그 옆집 분도, 어머, 내가 치과 간호사 출신인데 난 항상 양치를 하고 나면 치실을 이용하는데 얘는 치실을 안 써도 되는 칫솔이네.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야, 나 이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니,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고 더오름에서 앞으로 필요한 물건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플러스에 가서 사과를 사 먹고 너무 맛있어서 주위 사람 10명한테 이거를 홍보를 했어요. 광고를 했죠. 그 10명이 다 사과를 사 먹었어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홈플러스 관계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과를 10명한테 소개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사 먹었거든요. 나한테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홈플러스는 그런 제도가 있지도 않지만, 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이럴 수 있죠. 아니, 당신이 소개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이 도오름은 내가 칫솔을 쓰고 샴푸를 쓰면서 너무 좋은 것들은 내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 사람을 사주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을 하고 써야 되는 이유는, 나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증거는 그 회원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아이디를 낼 때 추천인 아이디를 꼭 넣는 게 뭐냐면, 누가 여기에 입소문을 내서
이 더우름 안에서 물건을 누구를 통해서 사게 됐는지를 그 아이디 회원번호를 내면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소개를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소개했던 그들이 이 안에서 물건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유통 마진을 네트워크 회사는 그 회원들한테 35%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다단계, 제가 빨간펜에 근무했죠. 제가 고객한테 솔루토 위인을 한 지를 판매를 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솔루토 위인을 사간 그 고객은 솔루토 위인을 또 살까요? 그죠. 안 산단 말이에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펜에서는 재구매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학습지도 한번 신청하면 2년이거든요. 그런데 더오름에서는 칫솔, 치약, 샴푸, 그죠? 바디샤워, 그리고 세제, 뭐예요? 재구매가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어때요? 네. 저는 죽을 때까지 더오름 물건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고 홈플러스는 28.87%의 유통 마진을 기업이 가져가는 거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회사가 35%를 자, 구전, 입소문을 낸 그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거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번 달 신상품 프로폴리스를 아주 잠깐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프로폴리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린 프로폴리스 디펜스 드롭형이고요. 요거는 자 브라운 프로폴리스 자 케어링 스틱이라는 건데 얘는 브라질산이고 얘는 호주산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이 프로폴리스 그죠? 프로폴리스를 먹는다는 게 입에 안 익어서 나 프로폴 먹어야지 이랬다가 저희 딸이 엄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험 그 암보험을 그 가입을 할 때요 설계사분이 30년 납을 준비해 오셨어요. 30년 납.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좀 길죠. 30년 납을 그죠?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우 제가 30년 납입하는 동안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안은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신씨 집안 이 라인에서는 아직 70 넘긴 사람이 없어요. 올해 저희 셋째 할아버지가 69인데 저희 셋째 할아버지는 이제 기록을 갱신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30년 납을 15년 납으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그냥 완납의 기쁨이라도 좀 누려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든다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32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고요. 저희 아빠는 58에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60에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둘째 할아버지가 69세에 폐암, 막내째 할아버지는 53세 간경화, 그리고 이제 뭐 안씨성을 가지신 저희 할머님만 80이 넘으셔서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각종 질병이 막 난무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머 보험은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럼 보험이 어떤 의미죠? 제가 보험을 가입하면 수명이 길어지나요? 아니죠. 저희 집안 내력을 듣고 나면 넌 보험을 꼭 들어야 되겠다는 뜻이 뭐예요? 넌 암에 꼭 걸리겠구나 라는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제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빠도 저희가 집에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빠 제가 맛있게 저녁을 차려다 드릴게요. 그랬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면 경아야 저녁 안 됐냐? 조금만 기다려 아빠.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아빠가 명 짧은 새끼는 밥도 못 먹고 죽겠다. 이게 저희 집안 유행어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뭐가 길어지면 조금 있다가 내일 그러면 아유 이거 명 짧은 년은 그거 보도 못하고 죽겠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집에서는 아유 그냥 뼈 있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본사에서 프로폴리스 강의를 그러니까 저희 CNC 그룹의 사업 설명회 프로폴리스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험도 드러났지만 보험을 쓸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단한 아이들이더라고요. 얘네들이 일단은 저희 이제 교원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들어있진 않지만 제가 따로 공부를 했거든요. 좀 제대로 좀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여러분 항생제예요. 천연 항생제. 자, 천연 항생제를 항생제는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게 바로 항생제인 거죠. 그럼 항생제는 지금까지 콜레라나 페스트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질병들을 항생제로 뭐죠? 페니실린? 그죠? 페니실린이 1929년도에 얘가 나오면서 그전엔 사람들이 작은 상처에도 죽었지만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이 항생제죠? 얘네들이 어떤 병들을 이겨내면서 수명이 되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죠. 이 항생제가 강력해지면서 병도 되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제가 키울 때 좀 때리면서 키웠어요. 조금이 아니고 사실 많이. 그런데 저희 딸이 하루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단체 기합을 받았대요. 엄마,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만 꿇으라고 한 건데 내 짝꿍이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울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짝꿍이 무서워서.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랬대요. 그래도 때리진 않잖아. 그래서 제가 웃긴 웃었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그 저희 아이들은 학교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엄마보다 더 무서운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저 선생님 과연 다 저게 화를 다 낸 걸까? 그게 왜 그래요? 내성이 강해진 거예요. 항생제가 세지면 세질수록 병도 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박테리아 같은 애들은 어때요? 어떤 항생제도 걔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있는 염증 수치를 봤을 때 염증 수치가 높으면 암 검사도 같이 한대요. 왜냐하면 염증 수치와 암 수치는 같게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이 프로폴리스를 보면 얘는 브라질산이고요. 얘는 호주산이에요. 근데 둘 다 항산화 기능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해 환경.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되게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럼 미세먼지가 말 그대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초미세먼지는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숨을 쉬면 이 코로 이렇게 그 산소가 들어가면서 미세먼지는 걸러주겠지만 초미세먼지까지는 걸러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얘가 왜 문제냐면 이렇게 혈관을 타고 가다가 몸속 어딘가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우리 몸속의 염증은요, 항생제 치료를 안 해도 된대요. 자, 얘는 뭐예요? 집집마다 하나씩 다 상비약으로 두고시면 되고요. 천연 항생제잖아요. 프로폴리스는 결국 뭐냐면 식물에 상처가 나면 특히 나무 같은데 막 진이 막 나오죠. 그러면 벌이 꿀을 따라가면서 그 식물에 이런 진도 같이 갖고 온대요. 그래서 자기 침이랑 식물의 진이랑 이걸 막 섞어서 그 꿀벌통 안에 그 공간들을 다 이걸 메꾼대요. 그래서 이 벌통 안은 무균실이래요. 무균실. 벌이 되게 똑똑한 거죠. 그죠? 그럼 식물은 왜 상처를 입으면 막 진을 발생을 할까? 나무가 되게 약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왜 발생을 하냐면 이 상처난 곳으로 곤충이 공격을 하면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죽으려고 여기를 진으로 자기 상처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은 이 진이 얼마나 괜찮은 건지를 아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그 프로폴리스인데 얘는 브라질산이고 얘는 호주산인데 브라질에서도요. 여기 나와 있는데 브라질에서도 자,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이라는 곳은 브라질 내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는 지역이래요. 그 지역에서만 나온 프로폴리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뭐냐면 제가 제일 웃긴 게 여러분 제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귤이 있어요. 귤을 나오길래 귤을 막 먹고 있으면 친구가 그래요. 야, 이거 제주도에서 바로 온 거야. 그죠? 사람들이 귤만 주면 이거 제주도에서 바로 온 거야. 근데 오늘 갑자기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 귤이 제주도에서 오지 않고 딴 데서 오는 것도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거죠. 가게를 들르지 않고 내 지인이 제주도 바로 온 거야. 근데 여러분 제주도는요. 귤이 어디께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다 귤이 다 거의 나요. 그죠? 뭐 요즘에 막 전라도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판매되는 거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100%는 다 제주도산인데 이거 제주도 귤이야 이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귤이 제주도 말고 또 있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는요 서귀포산 귤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한라산 있죠. 한라산 뒤에 있는 게 서귀포래요. 그래서 바람이 막 불면
한라산이 그 바람을 다 막아서 그 너머에 있는 서귀포에 있는 감귤은 그냥 따뜻한 햇빛만 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한라산이 막아준 바람 덕분에 서귀포 감귤이 제일 맛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홍삼이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브라질과 이제 호주는 이 프로폴리스를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해요. 그 중에서도 울트라 등급. 그리고 우리가 누구랑 제휴를 맺었죠?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인 서울 프로폴리스와 기술 제휴를 맺고 이 프로폴리스를 낸 건데요. 사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신시지만 최초로 100살을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스포이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물에다 이걸 딱 떨어뜨려요. 자, 떨어뜨려서 사실 저는 프로폴리스가 뭔지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벌써 이렇게 바로 이게 물한테 바로 흡수가 됐죠. 뭐 이거 갖고 너무 난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러지? 제가 타사 걸 봤더니 얘가 다른 타사 것들은 지용성이라 안 섞여요. 그래서 컵 주변에 다 달라붙더라고요. 저 한번 마셔볼게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자, 머리가 안 좋아서 제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WEP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물에 깨끗하게 부드럽게 녹아 알코올이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하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몸에 막 흡수가 돼야 되는데 타사 것들은 여기 다 달라붙어서 정작 내 몸에 물은 마시는데 흡수가 되지 않아. 근데 우리 건 어때요? 물에 그대로 다 흡수가 됐죠? 그래서 마시면 어때요?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고 먹으니까 입에 그냥 꾹꾹꾹 넘어가는데 모르고 먹는 분들은 그냥 때려치기도 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줄지 않는 벽가마라는 이야기를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기분 좋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그러죠.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세상에 가장 보기 좋고 행복한 게 뭐냐면 사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올 때, 애들 공부 되게 잘할 때,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전 요즘에 저희 남편이 이걸 진짜 꼬박꼬박 잘 마시거든요. 비싸요. 저희 남편만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잘라서 남편을 줄 때, 남편이 이 프로폴리스를 먹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어디 찍었잖아요. 강의가 다소 길었다고 좀 지적질을 하시는 저희 파트너분 애숙사장님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제 강의가 좀 궁금해질 것 같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